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80번째 시간으로 유태인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3.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아시리아, 히타이트,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로마 제국까지 다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다민족 국가들이었다. 또한 유대인들은 당시 중건동의 공용어였던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했기에 다른 지역의 정착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고대의 그리스인이나 피니키아인, 카르타고인들도 그렇게 지중해 전역에 퍼져 살았다. 고대의 지중해는 하나의 커다란 경제적 권역을 이루고 있어서 권역 내에서 교류가 잦았던 점도 큰 요인이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후 많은 유대인이 중동이나 유럽으로 퍼졌다. 중세에서 근대까지. 중세 유대인은 대개 유럽인들과 무슬림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차별을 받았다. 제대로 된 일조차 구하지 못했기에 대부분 금융업에 종사했고 이는 고리대 금업을 그만한 기독교 사회 안에서는 더욱 배척받고 미움받는 원인이 되었다. 기독교 사회였던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상업도 공업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리대 금업밖에 없었다. 중세 유럽의 유대인들은 저렇게 뾰족한 모자를 유대인이라는 징표로 쓰고 다녀야 했다. 백민과 돈 갚으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짜증내는 기사. 더욱이 기독교인들, 주로 배타적인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정오하고 멸시했다. 성경에서 예수의 사형이 결정될 때 유대인들이 외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가 가장 유명하고 악랄한 구절. 십자군 전쟁 때도 지나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냥 쳐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이런 예사였다. 셰익스피어의 상인에 등장하는 사악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또한 이런 정오가 투영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군 전쟁기에는 내부 정화라는 미명하에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태워 죽이기도 하였다.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등 서유 유럽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지역에 따르면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이 공존하며 지내거나 높으신 분들에게 등용되기도 했다. 특히 폴란드는 유대인에 대한 관대한 대우로 유명해서 상당수가 그쪽으로 피난갔다. 한편 재정적인 문제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상당수가 개신교 계열이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분리시킨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과 그들을 향한 신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교리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적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차라리 경제적, 정치적 이유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빠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리대금은 오히려 기독교가 더 심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이 기독교인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한다. 기독교인이 사체 여부로 배를 불린 이야기는 14세기 러시아의 이탈리아의 작가인 보카치오가 저술한 책인 데카메론에서도 수시로 언급될 정도이며 현대 금융자본주의에 꽂힌 은행도 이탈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세운 여러 은행들이 그 시초였을 정도다. 그래서 극소수의 경제 사학자들은 중세 이탈리아에서 우죽순으로 설립된 은행들 중 하나인 1408년에 설립된 산 줄리오 은행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로 보기도 한다. 물론 정설은 훨씬 뒤에 설립된 네덜란드 정부 산하의 공기업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라는 것이지만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유럽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끄는 금융업계가 고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유럽 내에서 유대계 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은행은 중세도 끝난 18세기에 설립된 로스차일드 은행이었다. 물론 십자군 전쟁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끼리 사채는 금지되었다. 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여서 유대인끼리의 사채는 금지되었다. 그때는 사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강해서 자신과 동질감을 느껴지는 사람들끼리는 사치를 하는 것이 터부시되었다. 그래서 고리대금
뿐 아니라 재리대금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슬람인 등 여기도에게 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 중에 유대인이 위기술된 이유들까지 더해져서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악덕사채업자로 각인된 것이다. 집자군이 돈이 부족하면 유대인한테 빌리든지 뺐든지 했던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이는 이 당시 기독교인들끼리 또 유대인들끼리 내부의 소속감이 얼마나 컸으며 반대로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시사해준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말하자면 중세 유럽에선 기독교란 한국에서 검은 머리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표현이었다. 극소수 유대인이나 기타 종교인이 있는 거고 기독교는 그냥 일반 국민 기본값이다. 에스파냐에서 태어나 이집트에서 활동한 유대인 철학자 라비자 살라흐 아틴의 주치였던 마이모니데스. 한편 이슬람권에선 일반 국민 기본값이 무슬림이었고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종교를 믿는 집단은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인정하는 하고 제때 지져야만 낸다면 딘미 혹은 아헐 알키탑 성세 민족들어로 존중되었다. 11세기 파티마 왕조에선 사다카 이븐 유스프 알 팔라히와 아부 사드 등의 유대인 와지르 재상을 두기도 하였다. 몽골 개토교의 능력주의이던 일강국 역시 유대인 와지르를 두었다. 18세기와 19세기가 되자 유대교와 유대인에 대한 탄압은 감소하였으며 동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서 유대인들도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융화되어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금도 여러 업무론의 단골로 등장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금융재벌이 된 것도 19세기 초반이며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성공회로 개종한 유대인 정치인 벤자민 디즈데일리가 수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딱히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당시 전 분야에 걸쳤던 유럽계 유대인들의 눈부신 활약은 충분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반내 유대주의는 살아남아 결국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고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추산된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19세기에 대두한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가 기독교로부터 반유대주의의 바통을 물려받았다는 데 있다. 순혈을 국가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시대의 자국 내 유대인들의 성공을 콧같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겉으로는 다문적주의를 지향하는 소련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대접은 전 세계를 주무르는 무자비한 자본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았다. 웃기게도 자본주의의 수뇌부인 거대 자본가들도 유대인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여겨서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본가 중에 유대인이 많았지만 사회주의자 중에도 유대인이 많았다. 사회주의자 교조였던 카를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었다. 나치당 같은 파시스트들은 사회주의를 유대인이 만든 사상이라며 매우 탄압하였다. 원인이 어쨌든 홀로코스트를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한 건 나치는 유대인의 수전노에 고리대금업자라는 이미지로 선전했는데 나치 집권 후 그런 소리 들을 만큼 부자인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럽을 떠났지만 돈도 부족하고 힘없던 유대인들은 남아서 다 수용소로 끌려갔다. 20세기 초 영국은 시온주의의 태도를 지켜보고 유대인들에게 영국령 우간다 땅을 내줄 테니 거기서 나라를 만들라고 제안한 바 있었다고 한다. 자세한 건 영국령 우간다 계획 참조. 비슷한 시기 소련에서도 유대인 자치주를 만들어 유대인 이민을 유치하려고 했다. 홀로코스트가 유대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는 이 경험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 유대인이라는 공통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위 문서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수백 수천 년간 세계를 떠돌면서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파로 나누어 있었고 그 다양한 분파의 일원들은 서로 닥쳐보듯이 하며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아예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다. 유럽에서 활약했던 유대인의 면면을 보자 혈통 외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 단순히 업적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적 지향점이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판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초 홀로코스트는 제국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방해파와 장애물 숙청 제거의 목적이 있는 한 현상이고 이래에 총통의 정신 나간 사상이 결합되어 유대인이 목표가 된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테오도르 헤르츠 같은 인어들은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국가의 건설을 주장했지만 유럽 사회에서 성공한 많은 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라는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다.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유대인이라는 핸디캡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실제 철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소위 유대인 계몽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모제스 맨델스존의 후손들은 은행업, 면직산업, 음악가로서 성공했고 모제스 맨델스존의 아들 때부터는 아예 전부 기독교로 개종했다. 거기다가 못 사는 동유럽 유대인들을 깔보는 인종적인 태도는 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해서 종교개종 사회적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다. 따라서 홀로코스트가 우리가 남이가 내지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공통된 유대인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형성된 아이덴티티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통해 발현된 것이다. 홀로코스트가 발생하자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은 남거나 도망치거나 했는데 남아있는 대부분이 총통에 잡혀 옥고를 당했다. 도망친 이들은 다른 여러 나라로 도망쳤다. 소련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이 소련이 이미 20년대에 마련해뒀던 유대인 자치주로 들어갔고 미주지역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은 주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위주로 도망쳤다. 심지어 중국으로 도망친 유대인도 있는데 중국으로 도망친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하얼빈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이주 후 상하이를 거쳐 미국 등으로 망명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